안녕하세요. 이야기 요정이에요. 오늘은 저승길에서 만난 배필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음, 자, 옛날에 어떤 가난한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이 총각은 굉장히 가난하긴 했지만, 자기가 밥을 못 먹더라도 그 홀어머니에게 따뜻한 밥을 해드리고 자기는 찬 데서 자더라도 그 홀어머니는 따뜻한 데서 주무시게 하는 그런 효성스러운 아들이었대요. 그런데 이 총각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돈꾸러미를 줍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동전에 게 구멍이 뚫려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줄에다가 이렇게 깨어 있는 돈꾸러미를 딱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실은 이 돈꾸러미는요, 그 동네의 부잣집 영감이 길에다가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거였어요. 왜냐면은 이 부자 영감이 점쟁이에게 점을 쳤는데 이 부자 영감이 명이 이제 다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점쟁이가 돈꾸러미를 길에다 떨어뜨려 놓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그 돈꾸러미를 주워가면은 그 사람이 이 부자 영감의 명까지도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였죠. 근데 총각은 그것도 모르고 길을 가다가 돈꾸러미를 주웠으니까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날도 저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돈꾸러미를 이제 내일 주인을 찾아주려고 벽장에다가 숨겨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저승사자가 이 총각을 데리러 오게 된 거지요. 아, 원래 부자 영감 집에 갔어야 되는데 돈꾸러미가 있으니까 이 가난한 총각 집에 와서 총각을 데려가게 된 거예요. 총각은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저승길을 떠나가게 된 거예요. 저승길이라는 게요, 금방 가는 게 아니래요. 참 저승을 가려면 참 멀대요.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가는데 이 가난한 총각이 이렇게 앞을 바라보니까 저승길을 가는 동료 중에 웬 처녀가 있는데 하얀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었는데 참 곱더래요. 이승에 있었더라면 이 총각이 쑥스러워서 말도 못 건넸을 텐데 어차피 죽어서 가는 저승길인데 가서 이야기나 하면서 가려고 이 처자를 불렀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죽게 된 이야기들을 하고 자기는 이제 홀어머니를 두고 와서 참 좀 마음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처녀가 하는 말이 자기도 홀아버지를 두고 이렇게 저승길을 가려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고 하더라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통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면서 이 가난한 총각이 이야기를 했대요. 이렇게 결혼하지 못한 총각은 죽어서 몽달 귀신이 된대요. 그리고 처녀는 결혼하지 못한 처녀는 죽어서는 손말명인 귀신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아유 우리가 이렇게 그 몽달귀가 되거나 손말명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가면서 혼례를 치르자고 그러고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처자도 좋다고 그럼 우리 저승에 가서 혼례를 치르자고 그러면서 이제 저승길을 간 거예요. 저승에 딱 도착해서 이렇게 장부를 보니까 처녀는 제명에 이제 온 거예요. 왔으니까 이제 들어가는데 이 총각은 남의 명을 받아서 왔으니까 이승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죠. 큰일 난 거예요. 저승에 가서 이 처녀하고 총각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총각은 이제 이승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총각이 이제 막 그 판관을 붙잡고 막 사정을 한 거예요. 아이고, 판관님, 우리가 저승길에서 만나 혼인 약속을 하고 왔는데, 여기서 헤어지면 어떡하냐고. 저승에 들어가든지, 이승으로 돌아가든지, 함께 가게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한 거예요. 근데 판관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참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좋다. 둘 다, 그럼 이승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홀어머니도 잘 모시고, 홀아버지 잘 봉양하다가,
명이 되면 이제 같이 돌아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승으로 돌아왔죠. 아 저승길에 갈 땐 멀지만 돌아올 땐 잠깐이거든요. 그 뭐 깜깜한데 훌쩍 뛰어내리니까 금세 이승인 거예요. 아이고 근데 총각이 이승으로 딱 돌아왔는데 보니까 앞불싸 처녀 사는 곳을 물어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승에야 같이 있었지만 이승에 오니까 그 처녀는 자기 살던 집으로 가고 이 가난한 총각은 자기 살던 집으로 오니 왔는데 도대체 이 넓은 땅에 이 처자가 어디에 사는지 이제 모르게 된 거죠. 근데 그 처자를 보기는 봤으나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아는 거는 얼굴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총각은 홀어머니를 업고 이 처자의 응? 처자를 찾아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품을 팔아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소문해서 이제 색시를 찾은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이 땅이 넓게요. 그렇게 돌아다니길 벌써 3년이나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소문이 들리기를 아무 마을 아무 집에 가면 저승집에 갔다 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한다더라 라는 소문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당장 그 집을 찾아갔죠. 아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저승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 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두 잔치상을 받아 놓고 뭐 저승께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막 시끌시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총각도 자기도 잔치상 한 상을 받아 놓고 저승 갔다 온 이야기를 했대요. 야, 나는 저승에서 장가를 들었는데 이승으로 돌아올 때 색시 사는 곳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3년 동안 색시를 찾아다닌다고 얘기를 했대요. 아 그랬더니 안방문이 열리면서 한 색시가 뛰어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세상에 저승에서 그 혼인 약속을 한 그 바로 그 처녀더래요. 그 처녀가 막 뛰어오더니 "서방님 반드시 찾아오실 줄 알고 3년째 저승잔치를 열며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살게 됐대요. 시어머니 그 장인어른 함께 모시고 잘 살았는데 어찌나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았는지 나이가 99살이 돼서 그때까지 그렇게 잘 살았대요. 그러더니 그 99살 되던 해에 한나란 씨에 죽었대요. 자, 그래서 저승길에 또 같이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 제가 요즘 어떤 짝을 찾거나 배필을 찾는 이야기에 꽂혀 있는데, 이렇게 저승길에서 그 배필을 만나는 이야기는 저도 처음 이렇게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도 젊은 날에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수도 있었고요. 자, 어떻게 이 이야기가 재밌었으면 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 이야기도 하나의 옛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크고 하면은 또 여러분들의 배필을 어느 순간 또 만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오늘은 저승길에서 만난 배필 이야기였습니다. 안녕.